많이 와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은 지역의 35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개혁 충북 공동행동에서 준비한 기자회견입니다. 전국적으로는 57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저희가 지역 조직이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 있고 충북도 그 일환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주요 내용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에서 담겨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석자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단체명은 저희 나눠드릴 기자회견문 맨 뒤쪽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 참여하고 있는 단체고요.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계회의의 연방위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선거 때마다 그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해서 투표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를 높이게 하기 위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러 가라는 이유가 투표 안 하면 제일 나쁜 놈이 뽑힌다. 이래서 투표하러 갑니다. 그래서 덜 나쁜 놈이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현재 선거법은 똥 묻은 개하고 재 묻은 개를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인 국민이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강제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로 예를 들면 한 놈은 빵점 맞고 한 놈은 20점 맞았는데 20점 맞은 자리가 우승을 하고 이게 이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이 사회에서는 시험을 보거나 무슨 평가를 할 때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과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법만큼은 과락이 없고 낙제를 해도 우승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주권자가 점수를 매기는 제도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선택을 강요한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사실은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편을 짓눌러서 더 구렁텅이에 넣음으로 해서 자기가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점수제로 해야 이것이 바람직한 민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둘을 놓고 선택하는 거, 소위 얘기해서 짬짬이나 담합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상거래상 회사 같으면 두세 명이 짬짬이 하거나 담합을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을 이 선거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권자가 후보자를 각자를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자가 이 정치를 하고 이 나라를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과 국민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함께 해줄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을 시작하면서 미처 오늘 진행 맡은 제 소개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최진아 사무국장입니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께서 단식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7일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의 주장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라는 내용을 주 요구사항으로 단식까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정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가장 첫 시작이라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 같이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과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구를 같이 담아서 각각 저희 정의당 충북도당 정세영 위원장님과 충북녹색당 이경 공동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자회견에 많이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정미 대표가 지금 7일차 단식 농성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된 그 책임의 소지를 정개특위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에게 돌리는 모습을 최근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4일부터 정개특위가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뭐 당내 선거라고 하는 이유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논의라고 하는 이유로 차일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회 개혁은 선거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내용을 계속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본안을 합의하고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짬짬이가 돼서 예산안을 통과했던 그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예산안도 민심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안으로 통과된 것이 현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선거 제도는 승자독식 제도입니다. 20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대 민주당에게 지지했던 정당 득표율이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300석 중에 40%라는 120석을 가져가는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심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 정치개혁 특위에서 반드시 개혁국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번 토요일 날 정의당을 비롯한 여기 모여 계신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집회를 대대적으로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꽃을 점화하고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충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1차적 목표지만 이것을 주저하고 있는, 아니면 내용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즘 밀실야합 예산안을 가지고 야합을 했던 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자한당, 더불어한국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폐연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녹색당은 그동안 꾸준히 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차원의 선거제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IPU 자료에 의하면 만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122이고 이런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을 얘기하고 소수자를 얘기하고 장애인을 얘기를 할 때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민심을 왜곡하고 또 사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기존 다수득표제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규탄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선거 제도를 통해서 그때 국회의원을 뽑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회가 열릴 때나 안 열릴 때나 입법을 통하지 않은, 입법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입법이 되지 않는 여러 사안들이 파묻혀버리는, 그래서 민심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서
촛불이 염원했던 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선택의 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과 더불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또한 예산안을 처리해 이 당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탄생한 이 정권이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한국당과 밀실야합을 통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12월 8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은 한국 정치의 적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거대 양당의 야합이고 밀실 야합이고 졸속이고 구태이고 낭비 예산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들은 국회의원 자기 밥그릇 챙기기 예산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눈뜨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예산 포기입니다.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쌀 변동 직불금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청년 예산들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특별 예산을 비롯한 토건 예산들, 소위 말해서 SOC 사회 간접 자본 확충하는 이 예산들, 그리고 주요 당직자들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바쁜 지역구 챙기기 예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30여 년 전에 10월 60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때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대할 깊은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의의 왜곡이 없는, 민의를 그대로 담는, 그리고 한번 뽑히면 정말 국민의 다양한 욕구들이 바로바로 의안으로 처리되고 실현되는 그런 국회 이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규탄하고 이렇게 민의를 왜곡하고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국회 녹색당 갈아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신 두 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여론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목소리에는 왜 그렇게 귀를 닫고 계신지, 바로 그러한 모습이 현재 국회의 모습이 아닌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회의 현주소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자회견문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의 이성호 사무처장과 충북 청주경찰연의 유영아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 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령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 선거구로 배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반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미니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돼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12월 15일 여의도 불꽃 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손잡고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준다. 2018년 12월 12일 정치개혁 충북 공동행동. 결과라든가 정치 지형을 봤을 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에 시급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그것은 충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할 것 같은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지역구도 같이 지역구 의원도 살리면서 다양한 특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좀 더 확대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5, 60대 남성의 뭐 전문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구조를 다양한 청년, 여성, 장애인, 다양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바꾸는데 가장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시민사회단체나 정당들 역시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그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전체 선거 전체를 다 그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이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권역별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데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 수가 배분되느냐 안 되느냐 상식적인 차원의 그런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우려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정의당 같은 경우는 60석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360석이 될 건데 그 중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니 국회의원을 60석을 늘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원 세비를 뭐 방답까지도 깎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 세비를 삭감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60석으로 올려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지점은 없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개특위에 논의되고 있는 그 안이 세 가지 정도인데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일관된 생각이 있으신가요? 세 가지 안 중에는 이제 다 개별 정당별로 사실은 방법 다양한 방식은 측면, 다릅니다. 그렇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안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안으로 저희는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경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면적 비례대표제 시행부터 다양한 그 안에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그 원칙과 안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일단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의원 정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OECD 1인당 국민 1인당 의원 수는 99,000명당 1명 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17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는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세비가 대폭으로 증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조금 내려놓고 세비를 조정해서 현재 규모 안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저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보충드리면 지금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내년 예산이 1억 6천입니다. 한국의 중위소득을 봤을 때 2인 가구로 월 280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고 있음을 그대로 알 수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뭐 이런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세비를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다양한 층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있을 수도 있고 전국적일 수도 있고 노동당처럼 완전 비례대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가 배분돼야 된다는 원칙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녹색당 한마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인구당 국회의원 수가 턱없이 모자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치 혐오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민심이 이반되는 국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기존에 그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과감하게 내리고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그 상이 정립이 된다면 국회의원 수는 당연히 올려져야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화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일하는 국회의원들, 특권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든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시던가요? 지역 대표성이 좀 약화가 되고 이제 시뮬레이션 선관위 안을 돌려보면 예를 들어 현행 의석수가 유지가 됐을 때 200석, 100석으로 나눴을 때는 충북 지역구 의원이 6명을 줄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 현안 챙기는데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들이 국회사업 따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가 작은 충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역 발전 차원에서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있으시면? 선관위에서 요구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저희는 대전, 충남, 세종과 같이 한 권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지적해주시는 부분도 일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더 이제 열어놓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의 대표성도 살리고 다양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인물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적합한 제도라는 쪽에 좀 더 요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말씀 좀 드리면, 기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면,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법을 다루는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대표성 걱정하는 부분들은 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서 예산안에서 한나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300 몇십억 가져가고, 김성태 의원이 또 자기 지역구에서 몇백억 가져가고, 이게 지역 대표성을 대표하는 겁니까? 나라 좀 먹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대표성이란 민영화보다는 한국 사회 정치,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대상으로 한 정치제도 개혁, 기울어진 운동판 바로잡자는 취지가 저희들의 원래 취지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권역으로 갈 거냐, 전국 단위로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권역별 비례대표로 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이냐, 아니 뭐 정의당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선관위 주장하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걸 전국으로 갈 거냐, 권역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관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첨언하자면 그거는 일종의 충청권의 피해의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실질적으로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국회의원은 국사를 논하는
국가적인 현안을 논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득권, 특히 특정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몰두해 왔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비례 국회의원이 됐든 일단 국가적인 현안을 논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인데 왜곡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열띤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30분부터 또 다른 기자회견이 있다고 네, 네. 하니까 저희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